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좀 답답하죠? 코스피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상황을 보면은 뻗지 못하고 있죠. 뻗어줘야지 되는데 그 큰 이유는 2차전지 때문입니다. 일단 2차전지가 가주지 못하는 한 코스닥이 뻗기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코스피도 큰 저항권에 진입을 합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 흐름이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매물 소화가 잘 되고 저가 매수세도 좀 의미 있게 있었다. 그렇지만은 이게 본격적인 강한 저항권을 앞두고서는 더 이상 좀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보였다.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이 조정, 코스피의 조정이 갖는 의미가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죠. 이제 밑에 2273포인트에서 지금 대략 한 200포인트 넘게 220포인트가량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권에서는 다소 좀 위축되는 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율도 너무 빨리 안정을 찾다 보니까는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찍고선 좀 오르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지수 쪽으로 넘어와서 코스닥을 볼까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맥을 못 추죠. 코스닥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2차전지 쪽에서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쪽에서 그렇게 좀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에 맥이 좀 빠져 있다.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기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코스닥이 살아나고 국내 주식시장이 이 저항권을 돌파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2차전지가 빵 치고 가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직 기로에 서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릴지 2차전지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우선은 테슬라 주식도 많이 올라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기차를 비롯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유하게 흘러갈 필요가 있어요. 조성이 돼야지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먼저 볼까요? 오늘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녹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올 때까지 다 왔었죠. 그쵸? 근데 역시 저항권 돌파가 부담이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넘었죠. 고점을 넘었던 종목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영향을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못 넘은 걸 SK 하이닉스는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둘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는 게 사실상 정석적인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서 좀 더 유리하겠고,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쪽을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올랐거든요. 하이닉스보다는 어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탄력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리스크가 좀 더 높다고 할지언정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대 수익을 단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짧게 단기 투자, 우리 특집으로 했던 거 반도체 쭉 보고 특집으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단기성으로 접근한다면. 그 다음에 좀 반도체를 강조해서 제가 괜히 특집으로 다루고 그랬던 건 아닌 거예요. 다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는 열어드렸던 거고요. 칩셋 미디어도 많이 올랐네요, 벌써.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투기성으로 접근을 할 거냐, 그렇다면은 투기성으로 접근할 만한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서 장비 업종들, 그런 쪽들을 찾아봐야 될 거고, 뭐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치고 가다가 확 죽어버렸는데 또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시장의 투기는 최근에 보니까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와 관련된 쪽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보면은 텔라칩스 그런 종목도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IP 쪽, 반도체 IP 쪽, 팹리스, 아니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와 엮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특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특수 소재라든지 ISC처럼 독보적인 그런 소켓 업체라든지 뭐 그런 쪽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지 됩니다. 계속해서. 뭐 HPSP하고 한미반도체랑 좀 엮여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얘네들도 언제 또 다시 달려가는 말이 될지도 몰라요. 뛰는 말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선 코스닥 분위기가 좀 살아야지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오겠죠. 그러려면 2차전지가 가야지 되는데,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 비중이 너무 높은데, 시가총액 비중이, 이 부분이 해소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미지수로 남겨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들 종목이 여기서 뻥치고 올라갈 거다, 아니면은 내려갈 거다, 이거 지금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는 지금 이런 모양새죠. 이거 안다고 이거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거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도 그냥 찍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냥 찍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이미 방향 잡혔죠. 지금 시장이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좀 미지수는 남겨놓고, 다만 최근에 포스코 DX 흐름이나 포스코 DX 흐름 보시면은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위에서 놀죠? 에코프로는 밑에서 놀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으로 금양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2차전지 쪽에서도 뭔가 물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희망은 좀 가져야지 되는데, 문제는 코스닥이 뻥뻥 치고 가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움직여야지 되는데 조금 애매하다, 이쪽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 저항권, 지금 큰 저항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발생한 저항권 중에서는 가장 크거든요. 이제 뭐 코스닥은 내려놓더라도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매물대가 보통 두터운 쪽이 아니에요. 저항이 심리적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많은 매물이 대기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겁먹고선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반도체 쪽에서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가 한 3%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한 5% 올라가면서 그렇게 뛰어넘어질 거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좀 있는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코스닥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형태가 기존처럼 코스닥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가기보다는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코스닥은 좀 거기에 못 미치는 상승폭으로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봐요. 꺾여서 저항에 만나서 저항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흘러내릴 가능성은 좀 제가 볼 땐 많이 낮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드리자면 반도체 위주로 이 저항권을 돌파해 나갈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그게 좋겠다. 정석적인 투자 관점에서 뭐 번외로 신규 상장 종목들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싸게 상장을 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적당한 가격을 못 받고 거래가 됐었죠. 좀 대표적으로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반값에 상장됐다고 보여져서, 왜냐하면 성장 가치들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그 외에도 최근에 상장되고 계속 주가 흐름 안 좋았었잖아요.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 뭐 2, 3분기 때 상장되고 분위기 안 좋아졌던 종목들 많아요.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저항권 돌파 이전의 국면을 좀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좀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갖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잡주들, 테마주들은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코스닥의 투기가 살아야지 그게 돼요. 잡주들 단타 매매가 된단 말이죠. 근데 코스닥 투기가 아직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는 그닥 재미 못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신규 상장주 쪽에서 추세 좀 형성되는 종목들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다면 반도체 쪽이 오히려 투기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반도체들, 작은 반도체들 종목들, 투자 관점이라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하이닉스 이 정도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시장 참여하신다면 코인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코인은 물거품 같아서 딸 때 좋죠. 항상 네, 조심하시고요. 코인 시장도요. 네. 결국에 남을 코인은 비트코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그래서 저항을 돌파 쪽으로는 전 보고 있어요. 반도체를 좀 빌미 삼아서 그러지 않을까. 반도체 또 쉴 만큼 쉬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종목별로 나눠서 보니까는 희망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좋은 분위기 형성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분위기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한 번만 떠주면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요, 이들 종목이요.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재료만 나온다면 언제든지 치고 가겠다는 분위기예요. 삼성전자 2, 3% 그냥 쭉 올라가고 하이닉스 5%에서 7% 정도 치고 가면서, 그럼 지수는 저항권 돌파가 거의 유력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항에 맞아서 조정을 우려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소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좀 마음을 열고 위축되지 말고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갖고 시장을 보고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